예, 뉴스타트 입고분 5위입니다. 국가기관의 최악의 감염에도 이렇다 할 입장이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전날 박범계 후보자가 지명이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무부처 장관은 추미애 장관이니 뭔가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는 게 야당의 지적인데요. 그동안 굵직한 현안에는 추 장관 마이크를 잡았었습니다. 민생 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치인 및 선거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2021년 신년 특별 사면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글쎄요, 어제 지명이 됐잖아요. 박범계 후보가. 그럼에도 아직 공식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추 장관인데 불리한 이슈에는 나서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적절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장이나 조직에서 활동을 할 때 훌륭한 리더의 덕목이 나쁜 것과 관련돼서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리고 뭔가를 잘해서 공을 인정받아야 될 때는 공은 부하들에게 돌리겠다. 이게 지금 가장 훌륭한 리더의 덕목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 물론 이제 물러가시는 상황이니까 크게 비난하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리더의 덕목이 안 보인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법무부의 존재 의의가 사실은 국가기관 내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주무부서가 법무부입니다. 근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자가 연이어 속출하고 숫자가 지금 900 몇십 명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 수용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보호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이게 책임을 지고 본인이 뭔가 사과의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차관께 대신해서 한다. 그건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아쉬움이 많다. 네. 그도 그럴 것이 SNS를 통해서요. 김태현 변호사님. 추 장관이 어제 또 한 번 본인 여러 가지 심경을 밝혔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코로나 시대에 사람과 사람이 거리를 두는 사이에도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훤히 꿰뚫고 있다. 그러면서 무릎이 해지도록 닦는 길 멈춤 없을 것. 해당과는 조금 좀 다른 얘기, 본인의 저런 주로 검찰개혁 메시지를 또 전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이긴 하죠. 무릎이 해지도록 그냥 멈춤 없이 하시겠다. 근데 추 장관이 이미 그만뒀는데 검찰개혁을 본인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다음 사람 얘기해서 박범계 신임 장관 내정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한번 검찰개혁 하실 건 하시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법무부 본연의 일, 원래 하던 일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무부가 검찰만 있는 게 아니라 출입국 관리도 있죠. 교정도 있죠. 외국인 관리도 있죠. 출입국도 있죠. 그럼 이제 교정 관련된 이 구치소랑 교도소 관련된 일이 어떻게 보면 법무부의 본연의 일인데, 왜냐면 수사는 이제 검찰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지금 계속 펑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던 간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 이런 방법 얘기 없어요. SNS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이러해서 좀 송구하다, 미안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어제 박범계 신임 장관 내정자 딱 내정되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차관이어서 사과를 한다? 예. 장관은 어디 가고요? 박범계 장관은 책임 없죠, 이 일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범계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들어오면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제 대책을 묻긴 하겠지만 박범계 장관은 장관 후보자. 아니고 예. 후보자니까. 예. 그리고 이제까지 벌어진 일에 책임이 없죠. 그럼 박범계 장관은 당연히 아니고. 그럼 지금은 장관은 추미애 장관인데 아마 이렇게 하겠죠. 어차피 신임 장관이 내정이 됐으니 이제 박범계 장관 쪽으로 쫙 이제 모든 게 가는 거고 나는 실질적으로 장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안 하신 건가요? 왜 오늘 좀 저는 이용거 차관이 대리사과를 했는지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제가 아둔해서 그러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추 장관 본인이 예. 본인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밝히시라. 그게 떠나가는 공직자의 올바른 도리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사표가 수리가 됐음에도 야당은 추 장관을 계속 겨냥하고 있거든요. 김관욱 교수님. 네. 여기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은 윤 총장 쫓아내기에 바빠서 본업인 재소자 관리에 뒷전이다. 이 비판도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죠. 지금 사실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재소자들의 어떤 건강과 생명이 지금 관련돼 있는 이
구치소 감염 문제도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 개혁의 완수는 사실상 박범계 후임자에게 사실 넘겨주고 본인은 후임자의 어떤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감염 사태를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보여준다 그러면 더 호응을 많이 하지 않을까. 지금 나가는 어떤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정책 계산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후임자 오히려 부담 덜어주려고 한다. 이런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피해가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지금 이제 정치를 계속 하시겠지만 정치인의 모습도 아닐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장관 대신 차관이 사과한 것, 발벗고 나선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 법무부 노조가요, 추 장관을 동부구치소의 사태는 장관의 직무유기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1년 동안 법무부 노동조합하고 임금교섭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교섭을 거부하고 끝까지 가고 저희들한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저희 노동조합은 추미애 전 장관을 고발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고발의 사유가 있을 텐데, 이도원 의원님. 법무부 노조까지 해당 담당 장관을 고발하는 건 일단 꽤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글쎄요, 단순히 어떤 임금교섭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직무유기나 이런 것까지 하는 거는 참 드문 경우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조직에 대한 관리, 어떻게 보면 민심을 잃었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직무유기 혐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바로 그 점입니다. 동부구치소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환자가 많이 나고 사망자가 나기까지 전혀 관리 책임을 못했다. 그 부분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거고, 노조법 위반은 그러니까 이거는 임금 협상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는 이제 임금 협상을 하게 되면 최고 경영자 사장이 보통 노조위원장을 만나서 그렇죠. 면담을 하고 이후에 이제 경영 담당 임원이 노조 측과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재정기획 담당관실이 주로 이제 협상 역할을 하는데, 성실하게 임하지도 않고, 특히 운영지원과는 다른 부서에 협상을 맡겨가지고 임금 협상에 대한 성실히 임할 임무를 해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금 물러나게 되더라도 아마 편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고발건 말고도 예. 이미 아들, 동부지검에서 수사했던 아들 병역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재정시청에서 그 부분도 다시 지금 법원에서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고, 또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에서 적절하게 감찰권을 행사했느냐 부분을 놓고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관련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퇴임하고 난 뒤에도 그렇게 상황이 편치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예, 김관욱 교수님. 법무부 노조가 이제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다. 그런데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그걸 하나하나 세세히 들여다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교정시설의 책임자들이 직무유기가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직무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적절하게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이제 잘못이지만, 그렇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얘기한다면 요양병원 또는 병원, 집단 발병한 데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병원장들도 다 직무유기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딱 추미애 장관에게만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지금 정치적인 어떤 해석이 과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법무부 노조까지 추 장관을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불명예 퇴진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요, 추 장관의 차기 행보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에 추 장관 정계 복귀나 혹은 정치권 서울시장 대선 출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은 없으세요? 장관님은? 지금 장관님 지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로지 검찰 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없어요? 표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예. 검찰 개혁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 갖지 않기로 제가 맹세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거야 알 수가 없고요. 일단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일단 뭐 장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뭐 여러 가지 추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도 시선을 안 갈 수가 없죠. 근데 김 변호사님, 여기 보면 저희가 여권 후보로 서울시장에 누가 적합하냐는 여론조사만 꼽아봤는데 추 장관도 물론 뭐 박영선 장관이 좀 가장 앞에 있습니다만 추 장관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수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굉장히 높게 나온 거죠, 사실은. 뭐 본인이 출마 선, 왜냐면 우상호 의원도는 이미 출마 선언을 하셨고, 박주민 의원하고 이제 박영선 의원은 뭐, 박영선 장관을 추천하는 건 아닌데, 뭐 할 수도 있다는 보도는 계속 있는 거고. 사실 추미애 장관이 앞서 보시는 것처럼 본인 입에서 서울시장의 서울자도 꺼내진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법여권 후보로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2등하고 있는 거 상당히 높게 나온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서울시장으로 나온다. 장단점이 분명하죠. 아마 당내 경선이 벌어지면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에 윤석열 총장과의 이 추윤 갈등이라면 이 국면에서 사실 법무부의 수많은 어떤 꽃바구니도 도달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댓글 이런 거 봐도 뭐 친문 지지자들이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는 추 장관 응원하는 댓글들이 저는 많다고 하는데 그거 보면 당원들 중에서 친문 열성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추 장관한테 굉장히 응원을 환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당내 경선에서 유리해지겠죠. 다만 이 선거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대선이라도 불릴 수 있는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당내 후보가 되는 데는 그 당내 열성 지지자들이 어떤 표가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본선 나가서 승리하는 데는 그건 표의 확장력이거든요. 표의 확장력을 가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게 낮은 비호감도입니다. 아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호감도가 높은 것보다는 비호감도가 낮아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1년 동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그런 국면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생각하면 과연 비호감도가 낮은 후보일까 높은 후보일까 이거 생각해보면 본선 경쟁력은 저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당 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해서 상대 후보 중에서 가장 그래도 해볼 만한 사람 꼽아라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개인 의견이요. 저는 추미애 장관을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적은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도원 의원님요? 지금 여론조사는 이제 그 본선의 후보로 나왔을 때 여론조사한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 당내 경선은 대의원, 당원 여론조사인데 대체로 대의원은 당에서 오래 활동한 우상호 의원이 그다음에 권리당원은 친문의 지지를 받는 박주민 의원이 그다음에 여론은 이제 박영선 의원이 많이 지지를 받아왔어요. 그럼 추미애 장관이 저기에 만약에 끼어들게 되면은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은 아마 박주민 의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친문 강성 지지자들이 많이 추미애 장관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박주민 의원이 추미애 장관 사퇴설이 나왔을 때 추 장관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추 장관이 뛰어들면은 저 여론조사 말고도 당내에서 대의원, 당원 그쪽에서 약간 표의 흐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관 대신 차관이 사과한 거 부적절하다. 그 구치소 코로나 집단 감염에 대해서 끝까지 침묵한 비판을 받고 있는 추 장관 얘기인데요.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제 또 다른 얘기, 또 다른 인물 얘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